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채널엔 디지털 배움터 컴 배울래 한PD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입문자들을 위한 강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각종 미디어를 임포트해서 컷 편집을 하는 과정, 거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임포트를 하는 과정에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뭐 다양한 이런 미디어들을 가져오는 데 있는데, 이미지를 불러올 때 묶음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3D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미지 한 장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비디오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이미지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비디오를 내보내는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비디오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 하나 이미지 한 장 한 장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비디오도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별로 변화하는 이미지가. 근데 그것을 이미지로, 묶음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미지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내보내서 그걸 다시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에서 비디오로 완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쓰일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련 번호가 붙은 순서대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 촬영을 하면 번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번호가 붙은 이미지를 불러들이면은 그게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로 들어옵니다. 그 이미지는 여러 장이 묶여서 하나의 이미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이 에디트 페이지에서 그냥 정상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묶음 이미지를 불러온다면, 시퀀서 이미지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임포트 미디어를 해볼게요. 묶음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번호를 제가 임의로 좀 붙여놨어요. 이건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제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0001, 0001, 0002, 000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했을 때, 얘네들을 이제 컨트롤 A에서 전체를 선택해 갖고 열기를 해보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이 하나의 이미지로 불러옵니다. 얘를 여기에 이렇게 임포트 하면은 그냥 비디오처럼 돼요.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실제적으로 JPG 하나지만 여기 보면 000부터 024 24장의 이미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불러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면은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 에디트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불러오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뭐 제목이 숫자 순서대로 안 적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자, 이거를 이미지 그대로 24장 개수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미디어 페이지에서 여기서 불러오면 돼요.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점점점이 있어요. 여기서 Show Individual Frame이라고 딱 체크가 돼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서 불러오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은 묶음 이미지 강좌용 해갖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아까 불러드렸던 폴더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영상이 24개가 있어요. 얘들을 컨트롤 A에서 아래쪽으로 여기는 타임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로 그냥 이렇게 끌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실게요. 여기 컷 편집 페이지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 에디트 페이지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아까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한 장씩 불러다 써도 돼요. 이렇게 아까처럼 한 덩어리로 불러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기본으로 5초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미지 들어오는 것마다 5초 동안 재생이 될 수 있는 길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퀀서 이미지, 이렇게 묶음 이미지를 불러드릴 때는 에디트 페이지 말고 여기 미디어 탭 페이지 가가지고 불러오셔서 에디트 페이지를 이렇게 넘어오시면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제가 마스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가지고 미디어 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 빈 해갖고 여기는 이미지를 딱 클릭해 놓고, 그럼 여기 이미지 폴더가 하나 생겼죠? 빈이라고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얘는 여기로 끌어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스터를 누르면 이렇게 폴더와 타임라인이 보이죠. 타임라인을 지울게요. 그냥 어차피 지금 안 쓰는 거니까. 자, 이미지 하면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다 보이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뉴빈 해갖고 비디오 해볼게요. 비디오 딱 엔터. 비디오에는 이제 이거는 여기서 언제든지 불러와도 되니까 비디오를 선택하고 비디오 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임포트 미디어 비디오만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자, 이렇게 그러면은 4개의 비디오가 불러왔어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뉴빈 해갖고 사운드를 넣고 사운드에는 오디오 파일들을 불러올게요.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당장 지금 이거를 직접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오픈. 자, 보시면 이렇게 마스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아이콘을 이렇게 크게 축소 확대할 수도 있고 여긴 리스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통은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타임라인에 끌고 올 때는 내가 원하는 빈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비디오를 선택하고 이제 미디어를 임포트 하는 것들은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타임라인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재생 막대가 자, Shift 키를 눌러서 재생을 하다가 자, 여기쯤에서 난 여기서부터 마크인 단축키 I 영문 I예요. I 딱 요걸 눌러도 되고 다 재생을 해서 한 4초 정도만 진행을 할게요. 1 2 3 4 스톱 하고 마크 아웃 요거 단축키 영문 5 요만큼의 이 긴 영상 중에 요만큼만 내가 지금 타임라인에서 사용을 하겠다. 얘를 마우스로 이 화면을 눌러서 끌어당깁니다. 지금 금지 표시가 있는데 이런 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갖다 놓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4초 정도밖에 안 돼요. 1 2 3 4 아, 제가 조금 4초가 조금 넘네요. 그죠? 예, 그냥 제가 임의로 카운팅 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그냥 무조건 끌고 들어와요.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요만큼만 쓰겠다. 여기 쓰겠다. 컨트롤 B에서 여기를 자를 거예요. 컨트롤 B 단축키 컨트롤 B예요. 이렇게 자르고 또 진행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다시 보여주겠다. 컨트롤 B 여기 자른 거 이 위치에 타임라인 인디게이터 타임 막대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여기 잘랐어요. 그래서 얘를 버릴 거예요. 그냥 얘와 얘만 쓸 겁니다. 그리고 또 뒤쪽도 또 그렇게 또 컷 편집이 진행되겠죠. 얘를 그냥 딜레트를 누르면은 얘가 삭제되면서 이쪽에 있는 애가 쫙 와서 붙어요. 한번 해볼게요. 딜레트 보세요. 와서 쫙 붙었죠. 근데 컨트롤 Z에서 원래대로 들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컷 편집이 막 진행되고 있다고 쳐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다가 얘를 지운다고 딜레트를 쳐볼까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 보세요.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버려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울 것 같으면은 그냥 딜레트 길 치는 게 아니라 백스페이스 바를 치세요. 그럼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위치를 뭐 이렇게 같이 옮기고 얘네들을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뒤에 있는 거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 뒤에 있는 거를 할 때는 위에 아무것도 없죠. 뒤쪽으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뒤쪽으로도 이럴 때 지울 때는 그냥 딜레트 키 치우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중간중간에 뭐 좀 막 뒤죽박죽 때문에 안 되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이제 백스페이스 바를 지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지금 아이콘들이 있어요. 요 아이콘들이 있는데 요거는 선택 툴이에요. 선택 툴. 단축키가 A. 그리고 여기는 자르는 툴 B. 블레이드 B예요. B. 여기서 단축키 B를 누르면 얘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뀐 툴에서 그냥 내가 딱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자리가 잘려요.
라고 A 눌러서 얘를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공간 띄우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냥 A에서 선택들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냥 단축키 컨트롤 B 딱 지나가다가 스톱 컨트롤 B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나는 뒤에 걸 버리겠다. 뒤에 거니까 그냥 딜레트 키 쳐도 되죠. 이렇게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밀하게 편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위로 올려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모르게 필름이 막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죠. 자, 반대로 당기면은 이렇게 짧아져요. 이렇게 짧게 해놓고는 편집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마우스가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중간 휠을 위로 굴리면은 이렇게 화면이 필름이 확대가 돼요. 상태에서 재생해 보면 좀 빨리빨리 지나가죠. 이건 사운드가 없는 거예요. 무음이에요. 근데 이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사운드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움직이죠. 항상 한 묶음으로 돼 있어요. 여기 비디오 지금 이 사운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비디오 일반 그 사운드가 들어있는 비디오는 여기 막 파형이 보입니다. 파형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형이 보여요. 이 음악만 있으니까 여긴 지금 현재 이 비디오에는 사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 불필요한 오디오 트랙에 있는 클립을 얘하고 얘를 지우고 싶어요. 근데 얘를 지우면은 이 비디오까지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얘하고 분리를 할 겁니다. Alt 키를 누르고 얘를 딱 선택하면은 이 오디오 클립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얘를 지울게요. 이때는 딜레트 키 누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깁니다. 그래서 안 되죠. 자,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얘를 선택하면 얘만 선택되고 얘를 선택하면 얘만 선택돼요.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세요. 이렇게. 그럼 걔만 지워지죠.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 빈자리에다가 오디오를 갖다 이렇게 놓고 작업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갖다 끌어다 놓고 자, 지금부터 조금 이제 상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타임라인이라고 했죠. 여기가 미리 보기. 이쪽에는 이제 메타데이터나 인스펙터에서 얘들을 막 변화를 주고 할 때 지금 오디오가 선택됐기 때문에 이런데 비디오를 선택하면 이 상황이 또 달라져요. 여기는 이제 미디어 룸이죠. 비디오 타임라인에는 비디오 트랙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가 비디오 트랙이 많아지면은 이 스크롤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얘를 이렇게 확장해서 더 많이 쌓인 것들을 계속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눌러 가지고 여기 눌러서 비디오의 트랙의 크기 이렇게 축소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축소해서 그러면 여러 개가 같이 보일 수 있죠.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여기를 보면서 편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편집하는 거예요. 이쪽을 재생 스톱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또 컨트롤 B에서 자르고 선택된 것만 잘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잘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컨트롤 B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트랙들이 다 잘려버려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잘렸죠.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할 때는 클립을 항상 선택을 하세요. 해당 클립을 컨트롤 Z에서 해제할게요. 자, 항상 여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손으로 위에 이 헤드 부분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재생.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역으로 한 프레임씩 재생을 합니다. 한 프레임씩. 반대로 오른쪽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재생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재생, 역재생.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 초 단위로 진행이 돼요. 자, 왼쪽 화살표를 눌러보면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 화살표 탁 이렇게 1초 단위로
1초 단위로 이동합니다. 딱딱딱 치면. Shift 키를 떼고 화살표만 누르면은 프레임 단위로. 보시죠? 얘를 계속 누르면은, 만약에 여기다 놓고 계속 누르면은 재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편집하면 좀 그렇죠. 누르다가 원하는 데 가서 한 프레임씩 이렇게, 아니면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JKL이라는 게 있어요. JKL. J는 왼쪽으로 역재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J를 눌러 볼게요. 다시 L은 정상적인 재생이에요. Shift와 마찬가지죠. 근데 한번 L을 한번 눌렀다고 해서 L을 다시 한번 누른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J를 누르다가 JKL 가지고도 계속 편집할 수가 있어요. 자, L을 눌러볼게요. K를 누르면 정지, J를 누르면 역재생, K를 누르면 정지. JKL 이거 갖고도 많이 편집을 합니다. 저는 이 스페이스바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JKL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트랙, 비디오 1 트랙, 비디오 2 트랙, 여기 V2, V1, 여기에는 오디오 트랙, 오디오 1, 오디오 2, 오디오 3. 이게 트랙 이름이 트랙이에요. 이게 하나, 둘, 이게 다 트랙에 존재하는 거예요. 클립들이. 비디오 트랙을 하나를 더 만들겠다. 얘는 없애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딜레트 트랙. 트랙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다가 트랙을 하나 더 추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서 add 트랙. 이렇게 하면은 트랙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비디오 트랙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자, 얘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비디오를 하나 끌어다 놔도 자동으로 생겨요. 트랙이.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생겼죠? 이렇게 하면 하나 더 생겼죠? 이런 식으로 끌어다 놓으면 자동으로 생겨요. 미리 만들어서 뭐 생성하셔도 되고, 필요한 대로. 저는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차피 빈 트랙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미디어를 끌어다 놓는 거나, 그냥 미디어를 끌고 오면서 자동으로 생기는 거나, 후자가 더 실용적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얘들 지울게요. 자, 방금 전에 딜리트 키를 지우니까 여기 있던 애들까지 이쪽으로 쫙 오죠. 여기 보이는 애들이 얘를 지우니까 이쪽으로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백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지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우지 않고 그냥 소리만 나지 않게 하려면 여기 뮤트 트랙을 누르면 여기가 소리가 안 나요. 여기 어차피 지금 소리가 없죠. 자, 여기 오디오 있는 트랙을 한번 뮤트 해볼게요. 자, 뮤트. 소리 안 나죠? 만약에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사운드에서, 자, 여기다가는 오디오, 지금 오디오가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오디오 3, 오디오 4.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소리가 나면, 자, 여기 지금 뮤트를 해제할게요. 두 개가 섞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저분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가끔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오디오 트랙도 많아질 경우도 있고 비디오 트랙도 많아질 경우가 있는데, 뮤트는 요 해당 트랙을 안 들리게 하는 거고, 여기 S가 있어요. S는 솔로, 얘만 들리는 거예요. 얘만 들리는 거예요. 얘는 안 들려요. 자, 깔끔하게 들리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하면 시끄럽죠. 네, 그래서 요런 거를 그리고 얘는 편집이 완료돼서 얘는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막 조각 내 가지고 막 작업을 완료했는데 다른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실수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건들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잠그는 게 있어요. 여기 자물통 모양. 얘를 닦으면 얘는 안 돼요. 보는 건 되는데 얘들을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잠궈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뭐 효과를 이렇게 보면 어떤 정밀한 뭔가를 했는데 진짜 정상적으로 제대로 보이나 이런 거 하면 이 작은 화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때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이걸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은 큰 화면으로 재생이 되죠. 이건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무음으로 들리고 있고요. 자, 컨트롤 F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Shift 키 눌러서 정지. 뭐가 달라지나요? 여기 보면 웨이브 폼이 안 보여요. 그죠? 요거
웨이브폼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 편집할 때 컴퓨터의 부하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웨이브폼이 이 오디오 편집을 전혀 안 하겠다 나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축소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오디오 편집을 할 때 이런 파형을 보고 찾거든요. 이렇게 파형을 보고 찾아요. 정확하게 여기 쭉 올라가는데 소리가 큰 부분이고 이렇게 이런 걸 하는데 만약에 얘를 끈다면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는 켜놓길 바래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현재는 얘가 선택돼서 모든 그 클립에 이미지가 딱 꽉 찼어요. 이제 얘를 누르면은 이 앞과 뒤, 자 여기 보시면 이 앞과 뒤에만 이미지가 보여요. 그죠? 어떤데 우리가 편집을 하려 보면은 이 클립을 가지고 뭔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추측.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추측하기가 물론 여기를 보고도 작업하지만 여기도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편집이 훨씬 더 아무래도 부하를 덜 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오디오 파형을 없애듯이. 그래서 얘를 눌러서 타협을 봅니다. 좀 사양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여기하고 여기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널널하니까 이렇게 전체 다 해놓고 해요. 그리고 프록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크게 저는 영향을 안 미쳐요. 항상 프록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디오 파형의 옵션. 자, 이거는 위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위로만 표시가 되죠. 눌러 보시면 돼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얘하고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켜 놓으면은 자, 그죠? 확장이 되죠. 확장. 얘는 반만 위쪽으로만 이렇게 켜 놓으면은 위에만 이렇게 보여요. 켜놓고 이렇게 다 켜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는 작게 확장. 이게 화살표 보면 확장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비디오 트랙의 크기, 오디오 트랙의 크기 쭉 이렇게 키워놓게. 이렇게 줄이면 안 보이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많을 때, 트랙이 많을 때 이렇게 줄여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서트 클립. 요 모양을 보면 아세요. 요 지금 이 타임 막대가 요 가운데 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요걸 선택하고 얘를 딱 넣어 볼게요. 딱 들어가면 쫙 갈라져서 이 막대 있는 길을 기준으로 막대 있던 길 기준으로 쫙 갈라지고 여기에 이 파일이 이 클립이 여기 쏙 들어옵니다. 모양 보면 아시죠? 이렇게 얘 같아요. 컨트롤 Z. 자, 근데 요거 보세요. 단축키는 F10이고 요건 F9죠. 자, 얘는 오버라이트 여기를 이 자리를 이 영상이 여기를 덮어 씌워 버려요. 자, 한번 볼게요. 선택하고 여기를 딱 하면 자, 덮어 씌워 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자석 모양 있죠. 스냅핑. 얘를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해 놓고 그리고 여기다 딱 붙여볼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비디오 길이 정확히 붙이려고 했는데 이 정확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짧아졌죠? 계속 해볼게요. 예. 얘하고 겹쳤던 데가 다 잘라져 버려요. 정확하게 얘가 끝에 가서 이렇게 딱 붙여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붙였는데 얘를 확대해 보면은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붙였네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한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깜빡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검은 화면이 재생해 보면. 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막 급하게 편집하고 하다 보면 정확히 안 붙어 가지고 자기는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확히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항상 켜 놓으세요. 그럼 얘를 이렇게 아무 데서나 딱 갖다 붙어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축소해서 편집해도 여기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가면 착 붙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얘를 항상 켜놓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그 Alt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비디오와 오디오가 따로따로 선택이 됐죠. 여기 보면은 선택하면 이렇게 하나로 묶음으로 선택이 되는데 여기 링크 요거 체인 모양 있어요. 얘를 해제해 놓으면은 다음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해제해 놓으면 모든 비디오들이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얘를 불러오면 영상을 하나 불러 들으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들어와요. 그때 만약에 지금은 하나 선택하면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이게 뭐냐면 여기 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링크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똑같이 선택이 돼요. 이러면은 만약에 얘를 해제해 놓고 얘를 이렇게 불러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곤란하겠죠? 편집할 때 헷갈려. 싱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얘도 거의 이렇게 해놓고 링크를 걸어놓고 지금 푸른 상태에서 얘하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고 다시 붙이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네.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것만 이건 포지션 락이나 안 움직이는 거네요. 이런 거는 이거 위치가 딱 해놓고 락을 눌러 놓으면 안 움직이죠. 얘를 끌고 가려고 해도 안 움직입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안 움직여요. 얘 풀어놓으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이제 뭐 어떤 마크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마크 생기죠. 요거는 나중에 직접 이제 표시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요걸로 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 편집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한 표시예요. 깃발이네 이거는. 깃발. 저는 이거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 할 때는 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서 저 이거 글쎄요 사용하는데 이런 걸 여기 있는 것들을 그렇게 저는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단축키로만 하다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이거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려면 귀찮으니까 부분 딱 찍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찍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확대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이제 컷 편집하는 거에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됐죠? 여기는 뭐 정지, 역재생, 처음으로 가서 재생, 이거는 끝으로 가서 끝으로, 처음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요거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내가 뭐 FX 같은 거 그런 거 쓸 때는 요걸 해놓고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은 그냥 이 상태에다 놓고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놓고 해야 비디오를 클릭했을 때 비디오가 선택돼야지 오디오가 선택돼 있어서 그래요. 비디오에서 내가 뭐 줌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포지션을 이동한다거나 요거는 이제 앵커 위치, 로테이션, 뭐 클로핑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